오늘 주호영이 한 5초 사퇴를 했더만요. 3초? 5초? 5초. 주호영이 누구예요? 그 원내대표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 뭐 군소정당 원내대표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공수처법 통과,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 사참위법 통과, 요거 통과시켜서 통과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가지고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박수 짝짝짝. 재신임 받았다. 뭐 하는 거니 이거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나 대북전단 금지법, 사찬위법 괜찮다 그 말이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을 해서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원내대표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임기인 5월달까지죠. 5월달까지 잘해라. 그 다음에 원내대표도 똑같이 남은 3년여를 그렇게 지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180석의 힘이 이런 거거든요. 네. 180석의 힘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공수처법 통과시키면 큰일 날 줄 알지. 공수처법 통과해가지고 개정까지 시키면 큰일 날 줄 알지. 정치는 그런 거라니까. 180석이 밀어붙이니까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국가적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야. 지들은 막 독재 도구로 이야기 막 선동을 하지만 사실은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돌아서면 에휴 뭐 180석이 그럴 줄 알았지만 하고 찬양을 해요. 끝없이 반대하면서도 찬양을 해요. 남들이 보기엔 그게 대단한 도전 뭐 이런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통과된다는 거 알면서도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시키고 있는 것들은 명분이 있습니다. 개혁이에요, 개혁. 뭐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들을 지금도 사실은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2년 동안 했던 적폐청산이 입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난 주호영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진실로 사퇴를 하고 싶었다면 여지없이 사퇴를 했어야 돼요. 비분 관계하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돗자리 깔고 전하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는 거야. 뭔 이 법들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사퇴 쇼를 벌이고 있냔 말이에요. 그 언론에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쇼를 하는 거죠. 여기에 뭐 김종인 우리 초 선생이 관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비공개로 한 거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초 선생 입장에서는 네가 원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두 분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따지면 새로 이제 꾸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당내적으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죠. 주호영은 김종인이 꼴보기 싫어요. 실제로 서로 싫어하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선출 권력인데 김종인 씨는 지금 원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만두면 니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하고 자기의 위치를 한번 과시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봐. 김종인은 당을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해. 지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먼저 그만둬. 당 아사리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이 몰려가기 시작하면 당이 굉장히 급격한 내분에 더 쌓일 거 아니야. 지금 지네들은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설마 나를 못 내치겠지 하고 한 번 더 나 잘했다고 박수 쳐줘. 이 쇼를 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주호영이 그만뒀을 때 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주호영을 대신해서 누가 다른 원내대표가 들어간다? 그 원내대표 하는 거는요 정말 끔찍하죠. 왜냐하면 주호영이 지금까지 당해오던 일들을 그대로 다 당해야 될 거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주호영 입장에서 현재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대로 짜들은 찬성하는 것도 없지 끝까지 반대하는 것도 없다고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명분도 없다는 걸 알고 욕도 먹어야 되고 거기서 싸움에 지기까지 해야 돼. 욕만 먹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주호영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주호영 자체가 개념이 없더라고요.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된 데는요 합리적이라고 뽑힌 거예요. 근데 주호영이 되고 나니까 나경원하고 똑같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자기들이 의석이 많다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의석 차이가 70석 차이가 나. 같은 교섭단체지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극악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기의 메시지가 언론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합리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원내대표를 하면 이 타이밍에는 주호영도 나경원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그나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뭐 사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주호영이라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맞는데 나오는 메시지는 나경원이에요. 이게 성별만 바뀐 빠루야.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메시지들이 이 사람들 바뀔 생각이 없네. 사실은 국민의 짐의 리스크는 그런 리스크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개혁적 메시지를 내거나 민주당에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 배신자, 사쿠라, 이중대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날만 세워요. 그러니까 반대만 하는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혁신, 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 지지자들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김종인 왜 어디 뭐 행사 가면은 뭐 사쿠라 물러가라 막 이렇게 김종인이 막 그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정치를 어떻게 하냐고. 김종인이 그나마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렇게 어떤 그 이미지 쇄신에 한 2%쯤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당은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보면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혁신은 못한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호영 같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상 공수처법 아까 국정원법 이런 것들 반대했던 이미지만 또 남기고 끝났죠. 개혁 당해버렸네. 칼질 당했네. 끝났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쇼 재밌었고요. 쇼라는 것은 보고 난 뒤에 감동이 있어야겠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여기까지.